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난 다음 날 이제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서 또 시장 상인들을 만나면서 열렬한 지지를 좀 받았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대표는 또 대구를 갔습니다. 또 대구에 가서 한동훈 대표도 기를 받고 왔습니다. 자, 이 영남권을 놓고 대통령과 이 당대표가 연달아서 여기 방문한 게 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그 보수정당, 우파정당의 경영인, 대표이사 CEO입니다. 저는 CEO가 대주주를 뵙는다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7이 나왔는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여당에 61%의 지지를 주신 의미는 조금만 더 민심을 따라준다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드라마틱하게 오를 겁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주주인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부산 금정에서는 이제 여당이 승리를 거뒀죠. 대통령이 여기 이제 금정구에 위치해 있는 범어사를 찾아가서 돌을 맞아도 맞고 가겠다.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당장 지지율이 낮더라도 4대 개혁을 비롯해서 묵묵히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돌은 안 던졌어요. 아무도 부산에서는 되게 막 그 시민들이 막 환호하는 모습도 잠깐 있었는데 대통령으로서 좀 이렇게 기를 받고 왔다고 해야겠죠?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요? 예. 부산이 지역구이신 우리 예. 최 의원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부산도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상당히 20%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금정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선임들은 저 누구나 오시면 예. 또 덕담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창고에 내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부산의 민심이 보선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 됐다라고 보는 시민은 아주 적죠. 예, 70%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구에 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만 유독 그 여론조사 또는 득표율을 강조를 했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구 경북의 민심도 대통령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갤럽 여론조사에 26%로 떨어진 거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 대구 민심도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날렸다. 그런 것을 아주 파고든 대구 발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또 야당에게 정권 교체를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정말로 우리는 변화와 쇄신해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도 최소한 특검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 예.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특별히 강조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구니까 대구시장님, 홍준표 시장님이 자꾸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발언만 하면서 민심을 반대하는 길을 걷도록 그렇게 고무하고 또 그런 발언으로 한동훈 대표를 계속 지금까지 비난해온 것에 대해서 한 방 먹인 소수의 그런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 때문에 정권이 힘들다. 그런 발언은 아마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의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말이다. 예. 홍준표 시장을 향한 한 방 더 먹이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도를 갖고 그러면 대구를 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예정된 가서 일정이라고 발언도 하지만 예. 발언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부산 방문의 다음 날 이렇게 전격적으로 대구를 가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쇄신을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보면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여러 지역을 이제 좀 순회를 했는데
일단은 재보궐선거가 일어났던 곡성 그리고 부산 금정 그다음에 이제 인천 강화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에 조금 전에 이제 몇몇 이제 연호를 한 저기서 이제 대구 시당의 대구 여성 정치 아카데미 이제 행사장에 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런 어떤 수치를 이제 언급하면서 나름대로는 또 본인의 또 역할을 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그 의미 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울경의 27%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번에 부산 검정에 이제 그 예. 후보가 이제 61% 62%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그렇게 동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은 검정구에서는 결국 이제 후보 대 후보였던 싸움이었고 이 부울경 전체의 어떤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또 이슈도 있는데 예, 예. 저걸 가지고 저렇게 이제 비교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옳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이 범어사에서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라고 한 발언 그 다음 날 쇄신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민심을 조금이라도 들으면 이 낮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충언 아닌 충언. 이 두 개는 상충적인 거예요? 아니면 서로 제 갈 길 가는 약간 평행선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뭐 한동훈 대표의 발언 의도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문한 지역도 대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물론 예정은 돼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통령께서 이제 범어사에서 나는 국정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사대격 완수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이 얘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그 일종의 약간 그 반어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된다는 대통령님. 얘기예요.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죠. 한동훈 그 얘기죠. 대표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늘 말씀하시잖아요. 선수는 경기 중에 전광판을 보는 게 아니라는데 이제 후반전 되면 전광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큼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 가용할 선수는 몇이나 있는지 뭐 이걸 다 전력을 확인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을 봐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걸 안 보시고 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또 심지어 돌을 맞아도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민심의 최일선에 서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좀 말하자면은 서늘한 말이죠. 그렇게 가면은 대통령은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민심을 얻어야 하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보기에 이제 제어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에 반어법으로 간 걸 같으니까 이게 기사가 되고 화제가 되는 건데 이걸 저는 어쨌든 11월 달에 빨리 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키워드는 특별감찰관이에요. 경에 꺼내놨으니까 이 문제를 당이 어떻게 추리냐에 따라서 저는 승패가 결론 날 거라고 봅니다. 부산 민심과 대구 민심은 이 두 대통령과 현 여당 대표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누구 말에 더 동의를 할까요? 지난번 면담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3%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20%까지 떨어졌다가 22%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20%로 떨어졌어요. 예. 저는 그 내용의 핵심은 보수층에서 그 사이에 20%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둘이 싸우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입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 돌 던져도 난 그럼 맞고 가겠다. 이것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정말 사람 안 바뀌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렇다고 또 탄핵할 수도 없고 이런 심정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은. 자, 그런데 지층이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예. 이쪽이든 이쪽이든 빨리 하라고. 왜 이것도 안 하고 지금 명태균한테 멱살 잡혀서 한 달 반째 끌려다니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해법을 못 내놓고 있고 여당 대표가 해법 내놨는데 그건 싫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 이거에 실망한 지지율이 지금 2%가 빠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지금 홍석준 의원님이나 친윤 쪽에서는 봐라. 네가 분란 일으키니까 2%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40대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 나왔습니다. 6%예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16%에서 18%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그나마 30% 가까운 40% 가까운 데를 보이고 있는 게 TK예요. 그럼 그나마 지지를 조금이라도 받는 데 가가지고 나 잘했죠? 저 열심히 할게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민들은 냉담한데 지금 특별감찰관도 대북인권재단 이사도 그 어느 것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낸 이유는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야당 입장에서 또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참 높이에 차지는 않는데 특별감찰관이 눈높이에 맞습니까?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뭔가 그래도 동정이라도 할 텐데 이거는 서로 우리가 내전이라고 하는 쌈질하고 있으니까 여론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죠. 박창환 교수님 논평이 굉장히 매섭네요. 이거 반론권을 한번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세게 비판하셔서 한번 반론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지금 지지율 하락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어떤 교수님의 생각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과연 이렇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특히 이제 건전한 어떤 갈등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느냐 또 당을 어떻게 개혁하느냐 이런 어떤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특히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율을 해나간 이런 어떤 정치력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